엿새째 이어진 미국의 이란 공습, 이제 수도 테헤란 근처까지 갔습니다. 교량, 철도, 공항이 초토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지않아 결실을 볼 거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손주연 기자입니다. 다리 위에서 붉은 불길이 치솟습니다. 교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무너졌고 인근 차량은 부서진 채로 흙더미에 뒤덮였습니다. 현지 시각 어젯밤, 미국이 이란 남부 해안 도시 반다르카미르 다리 3개와 기차역을 공격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해안 방공시설, 군수물자 기반 시설, 해상전력 등 수십 곳의 군사목표물을 정밀 타격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공습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와 맞닿은 이란 남부 지역에선 교량과 철도, 공항 등이 공습을 당했고 이란의 수도 테헤란 인근 내륙에서도 잇따라 폭발이 보고됐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는 테헤란 동부 샘난주의 경납고가 피해를 입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에 대한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We are likewise winning big in Iran, and you will see the fruits of that labor very, very shortly. 미군이 인프라 공격에 집중하자 이란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در صورتی که تهدیدهای اخیر رئیس جمهور از توی سرشار آمریکا مبنی بر هدف قرار دادن زیرساخت‌های ایران اسلامی توسط ارتش متجاوز آن کشور عملی شود. 아울러 전선을 넓히는 전술도 펼치고 있습니다. 이란은 전력 인프라가 공격을 받으면 예멘의 후티 반군에게 홍해를 차단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손주영입니다. 조종사가 타지 않은 무인 전투기가 조종사가 탄 이 적의 전투기와 상대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무인 전투기, 처음으로 하늘에 있는 타깃을 맞추는 공대공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건희 기자입니다. 전투기 한 대가 이륙을 준비합니다. Takeoff request straight out departure. Sierra 01, clear for takeoff. Takeoff commanded. 곧이어 날개 아래 장착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날아갑니다. 미국 방산업체 안두릴이 개발한 협동 무인 전투기 YFQ-44A 퓨리입니다. 조종사 없이 이륙과 비행, 착륙까지 기체 스스로 수행하는 무인 항공기입니다. 미국이 개발 중인 협동 무인 전투기가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해 원거리 표적 타격에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인 전투기 한 대에 여러 대의 협동 무인 전투기가 함께 작전을 수행하며 정찰과 지상 공격은 물론 공중전까지 가능하도록 개발되고 있습니다. 조종사의 생명을 지키고 막대한 차세대 전투기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각국에서 무인 전투기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 전장이 갈수록 물량전으로 치닫는 만큼 미국 군사 전문지 더 워존은 미래 작전, 특히 중국과 같은 적대국과의 고강도 전투에서 필수적인 추가 전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건입니다. 중동 전쟁이 그야말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닷새 연속 이란을 때리고 있는 미국, 이번엔 밝은 대낮, 한낮에 공습에 나섰습니다. 이란도 항전 의지를 다지며 반격에 나섰는데요. 테헤란 시내엔 트럼프 대통령이 관속에 누워있는 모습의 선전물까지 등장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미군 중부사령부가 SNS에 공개한 영상입니다. 중부사령부는 미국 시간으로는 어제 오전, 이란 시간으로는 낮 1시 반부터 90분간 이란 대튠부 섬의 해안 방어 시스템과 순항미사일 저장 발사 시설을 정밀 유도 무기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닷새째 이어진 공격에서 미국이 대낮 공습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부사령부는 이어 야간과 다음 날 새벽에도 추가 공습을 진행했습니다. 반다르 아바스 등의 정밀 무기를 사용해 목표물을 타격했다면서 최고사령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란의 책임을 묻고 있다고 썼습니다. 이란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테헤란 시내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 속에 누워있는 모습의 선전물이 등장한 가운데 국영방송도 연일 항전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اگر قرار باشد از این متن انتفاع نبریم ما نیز بر اساس سیاست چشم در برابر چشم دلیلی برای پایبندی به چنین تفاهمی نداریم و همانطور که این روزها شاهد هستیم
이란군은 오늘 드론으로 요르단 알-아즈라크 공군기지를 공격해 미 공군 FA-18 전투기 경납고와 군용 창고를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라크 북부에 위치한 미국 영사관에 드론 공격을 가했으나 모두 격추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의 악행이 끝날 때까지 봉쇄될 것이라며 모든 원유 수출길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미국은 이란으로 향하는 상선, 유조선을 미사일로 타격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이란 역봉쇄를 재개한 뒤에 아예 이 상선들이 이란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행동에 나선 겁니다. 정윤아 기자입니다. 이란의 항구로 향하던 유조선에서 섬광이 번쩍이더니 파편과 화염이 치솟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오늘 키라소 국적의 유조선 벨마오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히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배는 국제 해역을 통과해 이란의 원유 수출 거점 하르그 섬으로 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 배가 여러 차례 정선 명령을 무시하자 함선의 굴뚝에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해 항해를 중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선박 추적 사이트 마린 트래픽을 보면 하르그 섬으로 향하던 벨마오가 항적이 끊기고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은 우리 시각 어제 새벽부터 이란 항구와 연안 지역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했습니다. 봉쇄 집행 첫 24시간 동안 한 척을 무력화하고 이란으로 향하던 다른 상선 두 척은 항로를 바꿔 회항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선박들을 계속 감시하면서 위반 선박에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Certainly we're beating them up really badly. They have to be beat up. We're hitting them very, very hard. 역봉쇄에 들어간 미국이 이란에 대한 강경 대응을 통해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할 거란 얘기가 다시 계속 나오고 있죠. 실제로 최근 미군이 이란의 기갑여단 2곳을 맹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지상군 투입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지상군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엑시오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가 벤스 부통령, 루비오 국무장관 등 참모들과 호르무즈 해협에 국한된 군사작전을 확장해 대규모 공세를 펴는 방안을 긴급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와 관련해 공습 강화와 지하 핵시설 폭격,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 지상군 투입 방안이 검토됐다고 전했습니다. 지상군이 투입된다면 가장 유력한 곳은 이란 원유 수출의 90%를 담당하는 하르그 섬입니다. 트럼프는 최근 인터뷰에서 지상군 투입 여부에 말을 아끼면서도 가능성을 닫진 않았습니다. I'll save the energy targets for last, but ultimately we'll hit energy targets, yeah. 미군은 최근 이례적으로 이란의 내륙 기갑여단 2곳을 집중 공습했습니다. 미 전쟁연구소는 대부분의 공습이 이란 남부 해안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내륙의 기갑여단 공습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갑여단은 전차와 장갑차를 운용하는 지상전 핵심 전력입니다. 이 때문에 지상군 투입에 앞서 이란의 지상 전력을 무력화하려는 사전 작업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3일 이란을 향해서 오늘 밤에도 내일도 더 세게 때릴 거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종전 MOU는 시험이었다면서 사실상 전쟁을 재개한 모습입니다. And then they broke up that deal immediately. We are just going forward. We're attacking them tonight. We're taking out all of their capability for anything having to do with the Strait, with the Hormuz Strait. And I think in the end, we will end up just controlling the whole thing. And what they're doing is being very foolish, very stupid, and they've treated people horribly. You've been bombing Iran for months now. Is this just the new normal for the American people? No, well, you know, we're in Vietnam for 19 years. We're here for 4 months. 저렇게 말만 그친 게 아니고요. 실제로 미 중부사령부가 공개한 영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실전에 해상 드론을 투입한 그 영상인데요. 저렇게 해상 드론이 물속에서 가까이 다가가다가 정박해 있던 잠수함을 폭파시키는 그런 장면까지 이어집니다. 문성무 센터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저 영상도 공개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참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미국의 무인 수상정인데요. 저 이름을 코세어라고 부릅니다. 코세어. 네. 세척이 일방향으로 이 반다라스 아바스라고 하는 이란의 해군 기지를 지금 향해서 가거든요. 이 원래 그동안 미국은요, 그걸 주로 정찰, 정보 수집 이런 것에 사용을 했던 수상정인데 미 해군 사상 처음으로 공격용 수상정으로 지금 사용을 한 겁니다. 지금 저희가 바로 잠수함, 그다음에 함정 수리, 선박 수리 시설이거든요. 일부 또 계류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네. 이걸 파괴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중부사령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이 이 민간 상선을 향해서 공격하기 위한 역량을 약화시키는 그런 역할, 그런 공격을 했다. 네. 이건 이 통수권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언급한 내용을 보면 지금 이제 이 MOU, 다시 말하면 6월 17일 날 타결한 MOU는 사실상 이제 무력화됐다. 그건 이란이 지키질 않았다. 우리는 앞으로 직진하겠다. 다시 말하면 MOU에서 해결하기로 했던 호르무즈 문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갈 것이다. 아마 이거는 군사, 봉쇄, 함께 대화의 문은 열어놓는다. 이걸 계속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고 마지막 질문에서 그럼 일상화되는 거냐? 베트남 전쟁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함축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일 연속 야간 공습으로 이란을 타격한 것 같습니다. 폭발음이 들렸다라고 하고요. 뭐 반다르 아바스, 캐슘섬, 부셰르주잠 같은 곳에 야간 공습을 단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요, 미국 의회에 전쟁을 좀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60일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 이미 전쟁 재개를 통보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성무 센터장님, 그러니까 아예 뭐 휴전이고 뭐 종전이고 간에 협상 다 결렬이 된 거고. 끝을 보겠다, 뭐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군사행동 지난 2월 28일 장대한 분노 작전이라는 군사행동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전쟁권한법에 따라서 의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7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24시간, 다시 말하면 10일에 의회에 통보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법적 동의를 구하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미국의 국익, 본토 보호, 그다음에 민간 선박의 안전, 동맹국 이 보호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60일 동안 의회 승인 없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30일 추가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필요하고 적절할 경우 추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60일이 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거는 이렇게 하더라도 이란이 만약에 협상에 응해 온다면 협상할 수도 있다라는 여지는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아까 앞서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종전 MOU는 이란에 대한 시험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 센터장님, 시험이었다는 건 어떤 의미로 한 얘기일까요? 예, 그러니까요. 이제 건물을 비유를 했더라고요. 아주 상당히 설계가 미흡한 그런 건물이고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시험이라는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MOU를 처음 맺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훌륭한 합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훌륭한 합의라고 하는 것은 잘 지켜져야 그게 훌륭한 합의거든요. 그런데 지켜보니까 이란이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더라. 그리고 이란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을 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권한을 무리하게 요구한다든지 또는 추가 합의해야 할 핵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하메네이 장례식 했잖아요. 그 장례식에 나온 그 구호를 보면 미국에게 죽음, 트럼프를 죽여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MOU를 지키는 상대가 상대방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안 지키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 마음속에. 그리고 암살 시도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아마도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고 MOU는 지켜지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MOU는 무시하고 새로운 힘으로 압박을 해서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전쟁 동안 이란에서 가장 좀 이렇게 강력한 무기로 틀어지고 있었던 게 호르무즈 해협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20% 통행료를 받겠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Yeah, I want to be reimbursed because we're protecting a very rich portion of the world. We're spending money. And so what we've done is we are going to be reimbursed for protection
پیرو هشدارهای قبلی به هیچ عنوان به آمریکا اجازه دخالت در مدیریت تنگه هرمز را نمیدهیم و نخواهیم داد. 이게 호르무즈 해협을 가지고 자꾸 통행료를 받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뭐 누구의 소유인가 하실 텐데 그게 아니고요. 국제법상의 통행료를 받을 수 없는 천연 수로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돈을 받겠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미국에서 20% 통행료 얘기를 꺼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원래 미국도 반대를 해왔었잖아요. 갑자기 왜 받겠다는 걸까요? 결국 전쟁 관련해서는요, 법하고 돈이 문제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와서 의심을 해보면 왜 갑자기 휴전을 하려고 했을까? 전쟁 시작한 지 이미 60일, 90일이 넘어갔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휴전한 거고, 그러니까 그 전쟁은 일단락된 거고, 예. 다시 전쟁을 시작하니까 60일, 90일 그 시간을 번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러는 가운데 뭐 전 세계 경제가 사실 엉망되지 않았습니까? 뭐 미국도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 더군다나 이제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미국 국민들 설득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 미국이 그냥 일방적으로 돈을 쓴 게 아니라 예. 그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한 걸 이야기하면서 그게 호르무즈 통행료다. 그다음에 또 호르무즈 통행료를 미국이 징수하게 되면 그러면은 또 결국은 이란에게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일석이조, 일석삼조를 생각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상식적으로는 조금 말이 안 돼 보이긴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쟁이 사실상 재개가 되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이 배들을 좀 공격을 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란 순항 미사일로 아랍에미리트 유조선 2척을 공격을 했다. 선원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성문 센터장님. 예. 호르무즈 해협이 조금 더 위험해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 이란이 그동안 뭐 상선들을 공격을 했고 그걸 이 명분으로 해서 미국이 이란을 지금 여러 차례 지금 공격을 하고 7일 이후에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봉쇄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재봉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MOU를 맺은 직후 상황하고는 많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란이 UAE, 아랍에미리트 유조선 2척, 몬바사, 알바이아냐 이제 타격을 했고 인도 선원 1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네. 또 많은 인원이 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가 이건 명백한 이란 행위고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란을 향한 심야 공격 때 미국, 이스라엘이 공격했지만 아마 아랍에미리트라든지 관련 나라들도 일부 공격에 참여했다. 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아마도 이란이 저걸 콕 집어서 공격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대한 어떤 이 대응 차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어쨌든 그동안 많은 배들이 많이 빠져나오긴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 세계 20%의 이 유류, 물동량이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긴장이 한층 높아졌고 어쨌든 여기에서 우월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의 강력한 힘의 위력 행사가 지금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친이란의 예멘 후티 반군이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부하 국제공항 미사일과 드론을 또 발사를 했습니다. 중동 지역 전역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또 이란이 미국의 공습에 맞서서 바레인과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시설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뭐 2월부터 전쟁이 벌어진 이후에 연일 보도해 드렸던 장면이 지금 저 지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공격을 예고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16일에 대국민 연설을 또 예고를 했습니다. 문성문 센터장님. 예. 무슨 얘기를 하려고 또 16일로 대국민 연설을 잡았을까요? 어쨌든 지금 보면 이제 1차 공격을 했고 MOU를 통해서 일단 대화를 통한 이 지속적인 평화를 만들려고 했지만 그게 깨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단계 새로운 상황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MOU를 이제 무시하고 새로운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 네. 이유, 명분, 앞으로 미국이 나아갈 그 방향 이것이 올바른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모험을 하는 거거든요. 점점 중간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MOU 제대로
이행되지도 않고 이란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그걸 무시하고 강력한 힘으로 이란을 압박해서 미국 주도의 상황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고 미국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라는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아마 연설에서는 그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전쟁은 뭐 우리 국내 증시 그리고 주유소의 휘발유 값에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요. 예의주시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